재난 취약 지역에 불법 건물이 들어서고 소음과 악취까지나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9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의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고용률은 2개월째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하며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 정책이 시급합니다. 2019 UEC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16일 새벽 중구 광복루와 해운대 해수욕장, 서면 주디스 태화 앞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겠죠.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취약 지역이나 위험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취약 지역에 불법 건물이 들어서고 또 여기서 소음과 악취까지나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건물이 철거하는 날까지 온 주민들이 지금 한 117명을 지금 저희가 서명을 받아가지고 진저서를 이어놨어요. 민원 제기해놨습니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안 철거가 안 되면은 우리는 철거될 때까지 결사 반대를 할 겁니다. 한적했던 동네에 사나운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 투쟁을 시작한 주민들. 문제는 지난 4월 시작됐습니다. 사업자 A씨가 주택가 한복판에서 폐기물 처리 공장을 운영하겠다며 땅을 매입해 건물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했을 건축 허가는 신청하지 않았고 두어 달 만에 졸속으로 불법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청에 전혀 건축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받지 않고 완전히 무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이고, 주민들은 주택가에서 삭고 냄새나는 그물을 실어 나르고 시끄러운 기계를 가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붕 바로 위인데 주방 창문을 열면 소음이 엄청나게 나요. 그러고 냄새고 팔이고 목이고 얼마나 끓겠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웃을 생각 안 하고 이래 주택 가운데 이래 딱 지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본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폐기 어망이 들어오면은 그 물질이 뭐냐면은 플라스틱 그 원료로 해가지고 그 건물을 만드는 기거든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어떻습니까? 그게 또 거기 저 건물을 까랑케 하기는 하는 납을 이렇게 쭉 달아놨거든요. 그 납 성분과 플라스틱 그 가루와 먼지, 냄새, 이거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겁니까 다. 4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폐기물 처리 공장. 이곳은 불법 건물의 소유주 A씨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허가 문제는 없지만 불법 공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바로 이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거지 한복판에 사람 키보다 높게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이 사실상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이 거리를 한번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그물에서 뿜어져 나온 먼지와 이런 실타래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전체에서는 이 소위 짠내라고 말하는 달갑지 않은 냄새가 풍겨납니다. 얼마 전 영도구가 불법 공장 부지 앞 구소유 부지에 펜스를 세우고 땅 사용을 저지하면서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막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소방서나 구청의 안전관리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판넬 자체가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거는 불이 붙었다면 한 10분 내로 그냥 온 주민이 저 옆에 다다다닥 붙여놨으니까 그게 제일 위험성이 있고요. 특히 이 동네는 지난 2014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네, 제 뒤쪽을 보시면 상당히 급경사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중호우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최근 구청에서 정비 공사를 완료했는데요.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고, 이 아래쪽에는 원래 여러 채의 집들이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 정비를 마무리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겁니다.
재해 위험에 대한 걱정을 달고 살다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되나 싶던 찰나에 뜬금없이 등장한 불청객.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사 마무리의 단계와 같이 이 집을 지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은 와 허가를 안 하고 하느냐, 구청에서 허가가 안 된대. 그러면 자기는 여기서 강경 이행만 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무례하고로. 공장 소유주인 A씨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무원이 찾아와 잦은 철거를 권유했지만 이행강제금만 내면 문제가 없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구청에서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던데.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대가리 빵꾸나도 몰라요. 벌금 내면 얘기해요. 그 서울은 절대 못합니다. 영도군인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설물을 방치할 경우에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다수 주민의 주거 안정, 그다음 환경, 소음, 도시 미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고 위반자가 건축물을 철거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이 불가피하게 행정 대집행을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취약지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과 개인의 이기심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9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의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 떨어졌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셋째 주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 90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둘째 주 전세 가격은 0.08% 하락했습니다. 부산시가 내년까지 부산 지역 5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온라인 시민토론회장인 OK1번과 시민토론 온웨어를 통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 시민토론을 진행한 결과 80%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다음 달 중 자치구군과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7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형견 놀이터 4곳과 중대형견 놀이터 1곳을 정하고 반려견과 반려인 교육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인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 지역 개인 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8,500여 건이었고 인구 대비 신청률은 0.249%로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채무 조정에 실패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올해 들어 4월까지 802건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웹하드 2곳을 이용해 음란물 54만여 편을 유포한 일당 2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영업 이익을 위해서 업체 측에서 직접 음란물을 통으로 복제해 올리거나 회원들이 그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해가면서
지난달 부산의 고용률이 56.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000명 증가한 167만 6천 명으로 1%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탈부산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15세에서 39세 인구는 2018년 106만여 명, 2008년 132만여 명보다 10년 사이 21%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서울과 대구, 인천 등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감소율입니다. 서울 18.26%, 대구 17.56%, 대전 14.2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5세에서 34세 인구 감소폭이 컸는데요. 이 연령층에서 27%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 10명 중 3명 정도가 부산에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5세에서 29세 청년들은 서울과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세에서 39세는 경남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자리를 찾아 또는 적합한 주거지를 찾아 탈부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지수도 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 청년들의 탈부산 영향으로 가장 빠르게 소멸도시가 될 위험이 높은 겁니다. 1 이하는 인구학적으로 쇠퇴 위험 단계인데 부산의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0.74입니다. 영도, 동구, 중구는 각각 0.41, 0.45, 0.47로 이미 소멸 위험에 진입했습니다. 2개월째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 부산의 고용률. 그런데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다고 호소하며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 부산 지역 고용 상황. 이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 정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숫자로 보는 뉴스 차선영이었습니다. (2019) U20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16일 새벽 부산 곳곳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중구는 광복로 시티스폿에서 15일 오후 11시부터 16일 새벽 3시까지 거리 응원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부산 진구 서면 주디스 태워 앞에서도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롯데시네마 부산 본점과 광복점은 각각 상영관 한 곳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결승전을 중계합니다. 14일 새벽 3시쯤 기장군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양계장 비닐하우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양계장을 운영하던 A씨가 자신의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로서는 이 전쟁으로 인한 슬픔을 실감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하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이정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중 1023일 동안 한국의 임시 수도였던 부산. 부산 서구 임시 수도 대통령 간조로 사용했던 곳은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한국 전쟁기 각종 자료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임시 수도 기념관에는 한국 전쟁 당시 특공대원으로 참가했던 이정숙 할머니의 증언의 방이 꾸며져 있는데요.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보수동길을 따라가다 6.25 참전 유공자의 집이란 명패가 눈에 들어옵니다. 6.25 발발 후 유엔군의 참전으로 백골부대 선두가 함경북도 성진시로 진격해 입성할 당시 현지 학생 중심의 학도 호국단 특공대 모집에 자원했던 이정숙 할머니. 19살 소녀의 몸으로 특공대 요원으로 인민군 생포 임무 등을 맡았던 그때를 할머니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논에 세워져 있던 벽아리에 숨어있는 적군들에게 포위돼 위험했던 순간
군화를 벗고 피난민으로 위장하고 대열에 합류해 오리를 맨발로 달려 대원들을 무사히 살려냈던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유, 큰났어요. 여기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집 여자 입던 초마 저고리 하고 머리 수건하고 있더라고. 얼룩 머리 수건 쓰고 초마 저고리 입고 군화는 벗어버리고 맨 양말 빨고 그 튀어 나가면 내 손질했어요. 이민군 그쪽으로 나 이제 손을 흔들고 이거. 그러니까 내한테 총을 안 쏴더라고. 정신없이 떼었어요. 시간 다툰다 아닙니까? 그때 가니까 하는 오리 후방에 백골 부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 이 전방에 지금 포위됐다. 뭐 부대에서 막 즉각 막 그냥 방위포를 쏘면서 북진했죠. 그때 우리 대원들 구사 일생으로 다 구조됐고 그때 그 인민군들 최정병들이 몇 명 생포가 된 거는 북진과 후진, 흥남 철수작전까지 부산으로 철수 후 부대가 해산되면서 부산에서의 홀로 서기까지 전쟁은 아름다웠던 19살 소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몇 달이 가도 들어가는 기세는 없고 뭐 협조이다 뭐이다 휴전 협조이다 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아 고향 가긴 다 굴렀구나 하는데 이거 뭐 여기 부산이라는 데 어떤 데 이거 알기는 하고 왔어요. 준비도 없이 이런 데 나와서 혼자 살기를 했는데 결혼으로 가정을 꾸렸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시작한 사회봉사 활동은 구순의 나이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이 아프고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 눈물 찌릿 짜고 있을 것도 아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모는 만하는 부모인데 내가 택한 자의 대안이고 내가 불효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못했던 그 열을 조금이나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나라와 사회에 애국에 기여하자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연습이 되던 게 자원봉사 요원으로 내가 활동을 했습니다. 많이. 늘 가슴 한켠에 고향을 품고 살고 있다는 이정숙 할머니. 마지막 소원은 생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 할머니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함께 소망해 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고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부산의 피란수도 유산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부산관광공사는 부산 관광 컨설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늘 16일과 17일 SNS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피란수도 부산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40명의 관광객이 투어에 참여하며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관광객들의 그림과 사진 전시회도 열립니다. 이번 투어 이후에는 부산의 전통시장과 영도 해녀촌을 연계한 부산 향토 음식 쿠킹 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오늘 18일 부산진구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2020년 대입 대비 예체능 계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는 입시 지도 등 현장 경험이 많은 일선학교 입시 전문 교사들이 나와 음악과 미술, 체육 계열의 대입 전형과 지원 전략을 안내합니다. 참가하려는 학생은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도구에서 기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영도구가 지난 4월 17일부터 잉여자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캠페인을 시작한 가운데 지역민들의 참여로 현재까지 6,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이 모였습니다. 특히 대평초, 봉삼초, 청학초, 동삼초등학교 등 지역 내 4곳의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등굣길 가정의 잉여물품인 라면과 통조림, 화장지 등을 가져와 기부하는 등 나눔에 동참하면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기부를 통해 마련된 물품을 영도구 푸드마켓에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 내 80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이 매월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32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부산진 소방서 부전 119 안전센터 소속 대원 6명이 화재 진압 분야에서 우승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몸 좋은 소방관으로 부산진 소방서 범일 119 안전센터 이민수 소방사가 선정됐습니다.
6월 항쟁 32주년 기념 사진전이 부산진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부산진구청 백양홀에서 열린 사진전은 부산 2814일간의 기록을 주제로 6월 항쟁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 50여 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6월 15일) 기상정보입니다. 15일 토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15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8도, 경남 17도, 부산 18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7도, 경남 27도, 부산은 25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남 남해안은 10에서 40mm가 예상되니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동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저지대 만조시 침수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에는 구름 많겠고요. 다음 주에도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